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. 새학기가 됐습니다. 그죠? 새학기가 되어 이제 오늘이 방송이 2월 24일 방송이고요. 좀 있으면 3월달이 되면서 우리 아이가 이제 학년이 바뀌면서 아직까지는 예비고잖아요. 그죠? 그랬을 때 3월달부터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잖아요. 이제 새학기가 되잖아요. 새학기가 되면은 뭘 해야 됩니다.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다.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. 그런데 그냥 입시라는 거를 가지고 관점을 가졌을 때는 진짜 딱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새학기에 준비하는 거 진짜 딱 세 가지거든요.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동아리 선정이에요. 동아리 선정이 중요합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학기 초에 동아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특히 동아리는 두 가지겠죠. 만일 내가 예비고 2학년이에요. 그러면 1학년 때 동아리를 그대로 살려갈 건지 아니면 동아리를 옮겨 탈 건지 이거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. 만일 예비고 아이예요. 이제는 고등학교 처음 들어왔다면 아마 안내책자 받으셨을 거예요. 학교에서 주는 안내책자 안에 보면 동아리 리스트가 있어요. 그 리스트 안에 내가 가고자 하는 동아리, 그런데 동아리를 선택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어요.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에 관련된 동아리면 좋아요. 대학교가 학생들을 선발하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동아리 안에는 계열이나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많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공 색깔을 나게끔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 색깔이 나게끔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. 내가 만일 생명과학과나 생명공학과를 간다면 생명동아리나 과학동아리를 들어가야겠죠. 그만큼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. 자,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될까요? 예비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학과를 어떻게 가고 싶은지를 좀 정하면 편하겠죠. 그런데 만일 생명동아리를 지원했다 떨어졌어. 아니면 아직 내가 어느 방향으로 학과를 가야 될지 정하지 못했다. 이런 경우는 줄기세포 동아리에 들어가면 됩니다. 여기서 말하는 줄기세포는 진짜 그 줄기세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. 내가 주제를 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동아리들이 있어요. 독서 동아리나 토론 동아리나 아니면 사회 이슈 동아리 이런 것들. 그래서 약간 좀 넓게 주제를 형성할 수 있는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. 내가 만일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고 그 시점에서 내가 동아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잘 잡지 못하겠다. 아니면 아직도 전공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잡지 못했다. 그러면 줄기세포 동아리를 놓으면 되고요.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는 아이들은요.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고등학교 3학년은 아무것도 안 해요. 심지어는 아이들이 동아리가 살아있는지도 몰라요. 저희 학교는 동아리 활동 안 하는데요. 저희 동아리 없어요. 있어요. 둘 중에 하나예요. 2학년 동아리가 연장이 됐거나 아니면 담임 동아리로 바뀐 거예요.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 클래스 아이들을 동아리를 그냥 관리하시는 거예요.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진짜 효율성이 좋거든요. 그 이유가 어차피 3학년이 되면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비교과 활동을 거의 안 하거든요. 그러면 창제활동의 자율이나 진로나 동아리를 담임이 다 관리하는 게 좋잖아요. 아이랑 소통하기도 좋고. 그렇기 때문에 3학년이 되면 담임 동아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2학년 동아리가 넘어오는지 담임 동아리로 바뀌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. 이게 새학기에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. 두 번째는 뭐냐면 담임의 성향을 파악해야 돼요. 우리 담임이 어떤 성향으로 생기부를 만드는지가 되게 중요해요. 어차피 수행평가나 세부 능력을 건드리고 가는 거에 있어서는 선생님들마다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다 하진 못하겠지만 담임이 가지고 있는 게 자율이나 진로를 가져가는 창제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. 그러면 담임의 성향이 생활기록부 작성 기간이 됐을 때 생기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지 뭔가 생기부 작성 기간에 뭘 좀 써서 내라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성향을 파악해야 돼요. 만일 내가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담임이 생활기록부 작성 기간에 뭔가 메모를 받고 소통을 잘하는 선생이라면 활동에 대한 어떠한 이런 결과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챙기면서 잘 제공을 해드리면 되거든요. 제출을. 그런데 만일 우리 담임은 생기부 작성할 때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아요. 그냥
생기부는 선생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. 이런 선생님인 경우는 학교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계획이 바뀌어야 돼요. 뭔가 결과물을 갖다 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.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내가 어떤 과정을 가져갔는지를 진짜 다 잘 보여드려야 되고, 진로 활동 같은 경우도 진로 담당 선생님이 들어오더라도 보통 진로쌤이 진로 활동을 써주시는 학교도 있지만 보통은 진로쌤은 진로 활동을 쓸 수가 없어요. 담임의 권한이거든요. 그래서 동료 평가지라는 게 넘어가가지고 써주는 거기 때문에 진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담임이 조금 보수적으로 간다라면 진로 선생님한테 내가 활동하는 거에 대한 과정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담임한테 그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는 이런 과정들,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생활기록반에 최대한 내가 어필하고 싶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 점검이라는 거를 반드시 잘 해야 돼요. 선생님 파악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선생님이 작년에 담임을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. 몇 학년 담임을 했는지. 그래서 그 담임을 했던 만약 선배가 있으면 선배한테 물어봐야 돼요. 선생님 성향이 어떤지. 이해가 가시죠? 만약 학기,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학년으로 같이 올라왔어요. 그러면 내 친구가 그 선생님 담임이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친구한테 물어봐야 돼요. 담임 성향 어떠냐고. 그러면 조사가 안 되는 경우가 뭘까요? 새로 오신 선생님들. 이 선생님들은 지켜봐야 돼요. 그런데 학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을 좀 한 달에서 2달 정도 경험하다 보면 어떤 성향인지 대략 보여요.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3번째, 새학기가 시작되면요. 뭘 시험을 봐야 되냐면 중간고사라는 시험이 4월이에요. 그죠? 4월 말 5월 초 막 이런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학기 초에는 학교가 되게 어수선합니다. 뭐 동아리 찾는다, 적응한다, 뭐 유인물들 나눠주고 하면서 학교가 솔직히 적응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그 적응 기간 안에 학습을 하면서 중간고사를 봐야 되거든요, 아이들이.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새학기에는요,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랑 선생님 파악했잖아요? 그 다음부터는 비교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3월달에서 4월달 그 사이에 비교과 활동 거의 안 일어나요. 왜 그래? 말씀드렸잖아요. 바쁘다고. 진도 뽑기 바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학업에 올인, 무조건 중간고사 준비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비교과는 언제 합니까? 중간고사 끝나고 해도 돼요. 그래서 새학기에는요, 내가 진로활동이나 동아리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. 그냥 무조건 공부만 하는 거예요. 중간고사를 일단 잘 봐놓고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. 또 하나, 특히 예비고 아이들 이제 처음에 학교 가면 동아리 선정하고 동아리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막 이런 것들 하거든요.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? 무조건 중간고사를 잘 봐오는 거예요.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. 중학교 때 성적을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 다 내려간다고. 10명 중에 7명, 8명은 성적이 내려간다고 봐야 돼요, 지금. 그래서 중학교 성적표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. 괜히 해드린 게 아니거든요, 그게.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 성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 고등학교 생활이 어느 정도 기준선이 잡히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요. 무조건 중간고사 공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새학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? 마지막 3번째, 중간고사 공부하는 거예요. 비교과 다 필요 없어. 그냥 무조건. 이해가시죠?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새학기 준비 이 3가지. 학부모님 컨설턴트 만들기 프로젝트는요, 모집 대상 학부모님이나 학원 강사님들도 다 상관없어요. 그냥 컨설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인데 아래 메일 주소 컨쇼@네이버닷컴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 문의 02-593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. 593-8253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. 안내 문자를 지금 보내드리고, 이거 학부모님 컨설턴트 만들기 프로젝트는 저희 공지사항에도 올려놨으니까 거기 보시면 금액이랑 이런 거 다 해놨거든요. 뭐 해드리나 뭐 해주실 건데요.
첫 번째는요, 일단 생활기록부에 대한 방향성과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었을 때 대학이 좋아하는지에 대한 방향성. 두 번째는 동아리나 진로활동의 주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만들어내고요. 그 안에 어떤 평가글들이 들어가면 좋은지. 세 번째, 성적표 분석하는 방법. 2, 3, 4, 7 학업 역량 계산기에 활용하는 방법들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.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했을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. 독서활동, 독서는 제가 방송 찍어서 올려드렸어요. 그죠? 그런 게 학부모님 컨설턴트 프로젝트에서 다 하는 수업들이에요. 특강 수업에 결석 없이 다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진로진학협회에서 입시 컨설턴트 상급 자격증을 발급을 해드리는 거예요. 네.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강사예요, 제가. 그러다 보니까 상급 자격증을 발급해 드릴 거고요. 자격증도 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. 목요일이랑 일요일 날 3월 2일부터요. 목요일, 일요일 8시에 90분 수업이 진행된다. 7번 수업이 됩니다. 7번 수업이 진행되고요.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해드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